안녕하세요. 보안 쪽 관심이 있는데 뭐부터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참고로 컴공 2학년생입니다. 학교에서 따로 보안을 배우지는 않고 있는 중입니다. 2학년이긴 한데 1학년 때 공부를 안 했어서 처음부터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학부생이세요? 그러면 학부 공부부터 열심히 하셔야 해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학부 공부가 결국 보안에 도움이 됩니다. 우선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로 보안 쪽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공부하는 태도, 습관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명문대 학생 인정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이제 공부하는 태도와 습관이 배어 있거든요. 근데 1학년 때 이제 학점이 망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내가 어떤 명문대를 들어가서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요. 이미 어떤 태도나 습관이 있는데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해서 망친 거면 뭐 괜찮아요. 하면 되니까 다시. 근데 그게 아니라 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도 공부를 안 했는데 대학교 1학년도 공부를 안 했어. 이러면 이제 얘기가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의지도 있어야 되고 습관도 들여야 되고 책 보는 것도 독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안 해왔었다 그러면 이제 안 되거든요. 잘. 그래서 그 습관을 다시 키워야 돼요. 두 번째 이유, 태도, 습관 때문에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첫 번째는 그냥 학부 공부 자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3번 취직에 도움이 됨. 학점이 좋으면 취직에 도움이 됩니다. 학점이 4점 몇이야. 그럼 당연히 취직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도움이 돼서 학부 공부를 우선 열심히 하세요. 보안이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일단 내가 컴공 가면은 컴공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다 그게 포함이 되니까. 우선 이게 첫 번째예요. 솔루션 1, 학부 공부 전부 A뿔 받을 기세로 공부하세요. 올 A뿔 받을 기세로. 자, 위에 것만 해도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플러스해서 장학금 쓸어 담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득이 많아요. 돈도 절약이 되고 공부도 되고. 그래서 이게 우선 첫 번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근데 만약에 제 말이 기분이 나쁘시고 듣기 싫으시다면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이에요. 냉정하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대답을 해줄게요. 커리큘럼을 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대답해드리면 네트워크 공부를 하셔야 돼요. 패킷 구조 뭐 이런 거. 왜냐면 보안이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뚫는 게 운영체제 뭐 이런 것도 다 필요한데 아무튼 네트워크 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패킷이 주고받는지, 어떻게 뭐 보안이 뚫리는지, 네트워크 관련 공부, 통신이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 리눅스 쪽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면 물리적으로 어떻게 생겨먹는지 알아야 뭐 어떻게 뚫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이쪽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어셈블리 단으로 코드를 분해해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코드를 자유자재로 보려면 어셈블리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어를 하더라도 이 컴퓨터 구조를 모르면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운영체제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패키지 주고받으면 네트워크도 알아야 되고,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리버스 엔지니어링 빼고는 다 학부생 과정이 있죠. 그래서 위에 얘기한 학부 공부 이거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우선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4년 내내 해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만 잘해도 많이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만 잘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게 좀 석연찮다 그러면은 보안 관련 책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은 보안 해킹 관련 책이 엄청 많아요. 이게 다 단편적인 거예요. 단편적인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 보안이란 요소는 이런 정체가 있으면 어디든 하여튼 취약점을 뚫는 거예요. 해킹이 취약점을 뚫는 거고, 보안은 이 취약점을 틀어막는 거예요. 틀어막는 게 보안인데, 이 취약점이라는 게 어디예요? 네트워크도 뚫리고요. 운영체제 쪽도 뚫리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쪽도 뚫려요.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도 뚫려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한테 실제 어떤 보이스피싱으로 뭐 팀뷰어를 좀 설치해달라 엄마 뭐 이러면서 제 동생인 척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깔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IT 쪽으로 무지하다 보니 어플리케이션을 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치하면 뭐예요? 안드로이드 폰을 다 원격에서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시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 어머니가 너무 이제 할 줄 모르니까
한 이틀을 시도했어요. 이틀. 막 동생인 척. 하여튼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해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루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 루트가. 근데 아까 그 보여드린 책은 뭐냐면 이런 어떤 뼈대가 있잖아요. 이런 뭐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보여진 거는 이런 어떤 하나의 줄기줄기예요. 줄기줄기를 보여준 거예요. 요쪽은 뭐 취약점, 뭐 요쪽 취약점 막 이렇게. 근데 어쨌든 내가 보안 쪽에 능통하고 싶으면 이런 전체적인 구조라던가 이런 거는 뼈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나무 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언제 길러야 된다? 이제 학부생 때 우선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줄기를 선택을 했어. 뭐 난 네트워크 쪽으로 전문 분야가 될 거야. 아니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쪽으로 전문 분야가 될 거야. 줄기를 선택하면 그때 여기를 더 파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제 기초예요. 그래서 기초 공부를 학부생 때 열심히 하셔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학부 기초가 있어야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보안 구조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이해하려면 이런 백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부 공부를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도 고르려면 백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어느 분야로 선택을 해야지. 그것도 백지식이 있어야 선택을 하니까요.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안 했네. 제가 이걸 한 거죠. 쓸만한 프로그래머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사실 이제 거기서 뭐 뼈 때리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네가 뭔데? 라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좀 찔리지만 그래 나도 해보자 이렇게 하는 방향이 있어요. 또 하나는 완전 주눅. 아 그래 내가 뭐 그렇지 이런 반응이 있어요. 2번을 하셔야 돼요. 저는 3번 케이스거든요. 누가 이제 저의 단점을 얘기하거나 막 이러면 3번으로 많이 가요. 주눅 들고 자존감 낮아지고 아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케이스예요. 근데 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2번 케이스로 많이 가죠. 그리고 자존감이 되게 낮은 케이스가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요. 근데 1번은 분노가 많은 케이스죠. 뭔가 나를 건드리면 확 하는 요런 케이스, 주눅이 들어버리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2번을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사람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러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전해주는 사람이 신뢰감이 있고 인격적으로 말을 해주면 좋다. 굉장히 저도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해요. 옛날에 슈퍼스타 K의 이승철 이제 독설을 많이 했죠. 독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그 사람의 인생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2번으로 잘 받아들인 사람은 더 많은 걸 주고 싶어져요. 이렇게 좀 힘들 텐데 이런 걸 잘 받아들이는구나.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아픈 얘기를 했을 때 잘 듣는 분에게는 그 화자가 더 좋은 거 내가 알고 있는 걸 더 얘기해주고 싶어져요. 근데 아예 주눅이 들면 얘기하기가 좀 뭐하죠. 미안하니까. 그리고 욱해서 화를 내면 뭐 얘기 더 이상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손해는 뭐다? 본인이 진다 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힘들어요. 남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근데 사람이 어떻게 다 2번으로 가겠어요. 그래도 노력은 해보고 하다 보면 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어. 그래 분명히 저게 나에게 단점으로 다가오니까 이것만 고치면 난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래 나도 해보자 해서 노력을 해서 2번으로 가시라 라는 거고, 1번으로 가는 사람은 화가 씩씩 나면 좀 시간을 가지고 쉬세요. 쉬고 좀 나중에 화가 풀어졌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화가 났지? 혹시 너무 종곡을 찔려서 내가 화난 건 아닌가?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 그래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 맞네. 그럼 내가 여기서 화내는 게 이득일까? 화내면은 내가 당장 이기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결국에 그 문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결국에 손해보고, 계속 내가 이렇게 화내는 식으로 가면 점점 나에게 조언을 해준 사람은 없어질 거야. 그러니 내가 고쳐보자 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말이 쉽지 되게 어려운 요구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쓸만한 프로그래머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태도를 얘기했잖아요. 이번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어떤 정해진 인격이라던가 그 사람이 학습해온 태도라던가 인격, 이게 굳혀져 있으면 안 변하기 때문에 진짜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건 두뇌의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복합적인 문제예요. 사람의 성장 배경까지도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은 계속 괜찮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잔인하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냐? 변할 수는 있다라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저도 변했으니까. 10년 넘게 걸렸지만 되긴 되더라고요.